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오늘도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뉴스를 정리해드릴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화면을 보니까 의자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가라앉아 보이지? 아, 됐다. 이제 구독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그럼요.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또 이 유튜브가 요새 터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아유, 그때 열심히 해야겠네요. 하간 20만도 돌파, 최근에 한 22만인가도 돌파하고. 오. 어떤 분 나오셨는데 60만이 나온 경우도 있고요. 아유, 정말 뭐 너무 감사드리죠, 저야.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습한지 내가 괜히 그 얘기를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겨울에 습한 게 낫다 그랬죠. 네. 오늘 있잖아요. 네. 날씨는 시원한데 습해요. 맞아. 습해요. 이러니까 기분 진짜 안 좋더라고. 찝찝하고. 제가 이 발언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은 죄송합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는데. 글쎄 말이에요. 이거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요새 오늘 참 6.25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이따가 6.25 참전용사 선생님 한 분하고 인터뷰를 할 예정인데 6.25를 나도 겪질 못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다 폐허가 완전히 됐었는데 난 요새 그런 생각 가끔 해요.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도가 높다 그러죠. 근데 이게 높은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1위 정도가 아닌가. 다시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그 정도로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폐허 속에서 지금 이 정도의 위치를 또 만들어 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저걸 보면 몇몇 정권을 빼고는 계속 우리나라가 어쨌든 앞으로 나가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재명 정부도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전 놀랄 정도로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제가 몇 정부를 빼고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계엄령이라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을 저지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요. 지금 내란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를 했죠. 그게 뭐 잘하면은 우리 방송할 때 이 결정이 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졌죠. 네, 맞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소식도 어제 정면 브리핑 시간에 교수님께서 속보로 전해드린 바가 있고, 오늘은 또 출국 금지 조처가 된 것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법무부에서 지난해 12월에 공수처 요청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을 출국 금지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검찰이 또 추가로 출국 금지 조처를 하면서 출국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이번에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내렸는데요. 특검이 검찰,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유지 주체도 특검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특검의 판단 아래 새로 출국 금지 조처를 했다라는 설명입니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은 법원이 검토 중인데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구찜 좋아해요? 왜 그 얘기하시는지 알 것 같지만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맛있잖아요. 근데 내가 사자성어를 굉장히 약하거든요. 네. 근데 나는 법불아귀, 그래서 무슨 아구찜은 아닌데 법불아귀가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예? 뭐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예. 저는 창의력이 부족해서 아구찜까지는 생각이 안 나긴 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 아주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 이 특검팀이 그런 용어를 썼다 그러는데 그죠? 네,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가 어제 브리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 다른 피의자들 모두 조사를 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다 라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배경을 밝혔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검은 수사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다. 법불아귀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집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이 법불아귀가 사자성어인데요. 중국 춘추시대 사상가 한비자의 경구입니다.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법불하기 발언이 조은석 특검이 직접 언급을 해서 박은정 특검보가 또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내부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조은석 특검이 직접 법불악위를 언급하며 수사 의지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한페이트, 한 기자는 정치사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현실주의자로 이게 사실은 그 유가, 묵가 뭐 이런 쪽은 그러니까 유가는 조금 굉장히 이상주의적으로 흐르지만 한페이트 같은 분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으로 우리가 오늘날에도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많이 했던 분인데 이 얘기가 이분이 하신 얘기구만 몰랐어요. 근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연히 반발하겠죠. 누가 뭐 체포영장 청구하는데 그래 난 체포돼도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잖아요. 예. 갑자기 그렇게 말하셨어요. 아니 반발하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가 방어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률 대리인단이 특검으로부터 한 차례도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이런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는데요. 그러면서 특검과 경찰이 별개의 수사기관인 만큼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서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건 절차적인 정당성이 없는 위법 행위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 법률가 출신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법은 상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지금 국민이 상식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부분도 법률가니까 법이 상식이라는 차원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는 집이 없잖아요. 네. 그죠? 네. 예. 그 집이 없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거의 포기 상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큰일이에요. 이거 집값이 계속 이게 오르고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부에선 아직은 대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전해드렸었는데 서울 아파트 값이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런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죠. 서울 아파트 값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나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정부가 뚜렷한 부동산 대응책을 새 정부 출범한 지 조금 됐는데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신중한 모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책을 내놓으면 시장을 자극할 수 있고 그렇다고 또 너무 미루면 아무 대책도 안 내놓고 뭐 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도 나름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이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던 점과 여당 측에서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약속한 점인데요.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 발언 보면 살기 좋은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에 정책적인 주안점을 두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던 만큼 아무래도 공급에 방점을 두고 부동산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수도권의 공급 절벽이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식으로 택지 마련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당연히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 이 정책적 주안점을 두는 건 맞아요. 근데 이런 것도 저는 이재명 정부 좀 이렇게 여태까지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나름대로 합리성과 이 현명함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건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집에 대한 집착이 이렇게 강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왜 강하냐 하면 이게 미래에 대한 예측성이 떨어진 곳일수록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니까 일단 내 것으로 만들고 보자라는 심리가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집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집값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이재명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좀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일단은 조금 기다려 봐야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7월 1일부터 대출이 강화되거든요. 7월 1일자로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대출 강화 전에 집을 사야겠다라는 이른바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어서 네. 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해석이 나옵니다. 국토부도 7월부터의 집값 흐름에 특히나 주목을 하는 모습인데요. 대출 규제 강화 이후 7월부터 봤을 때도 집값 급등세가 가라앉지 않으면 그때는 좀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보통 뭐 88 대책 뭐 이런 식으로 부동산 대책을 총망라해서 한 번에 큰 대책이 나오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큰 부동산 종합 대책을 빠르게 발표할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감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뭐 신규 택지 후보지나 뭐 다양하게 주택 공급 물량을 마련하려면 관계기관과 협의하는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언론의 보도고요. 그리고 지금 뭐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이런 경제부처 장차관 진용도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 때 20차례 이상의 부동산 정책을 썼는데도 땜질식 처방으로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정부가 섣불리 대책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정부에서 문재인 정권은 아주 좋은 반면 교사가 돼야겠죠. 근데 이거 어쨌든 이 좀 많이 잡아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이 대출이 강화되면 집값은 좀 잡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지금 그렇게 갭 투자들이 또 많이 생긴대요. 그것도 갭 투자를 어디서 하냐면 강남 쪽에 갭 투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갭 투자라는 게 이게 대출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행이 되면 제가 볼 때 조금은 좀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기는. 근데 어쨌든 집값을 꼭 좀 잡아주십사. 정말 간곡하게 제가 부탁드리는 게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애들 나중에 어떻게 되나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정말 이거는 다행스러운 소식인데 요새 출생률이 좀 늘어난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4월 기준으로 이제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통계청이 관련 자료를 발표했는데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2717명으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8.7% 꽤 많이 증가했습니다. 2022년 4월에 21,164명을 출생아가 태어난 이후에 한 3년여 만에 2만 명대를 다시 회복한 거거든요. 아하. 증가율 8.7%또 1991년에 같은 수치를 기록한 이후에 34년 만에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거고 그리고 합계 출산율 역시 0.79로 작년보다 0.06명 늘었습니다. 올해 1에서 4월 누계 출생아 수도 85,739명, 작년보다 7.7% 증가했습니다. 이 출생아 수는 작년 7월 이후에 10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통계청에서는 그럼 왜 늘었을까를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서 작년부터 혼인 증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늘고 있고 그리고 출산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펼친 것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혼인 건수도 엄청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4월 혼인 건수가 18,921건으로 5%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요. 지난 2019년 2만 26건 이후에 4월 기준으로는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로 13개월 연속으로 혼인 건수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나 전체 인구로 봤을 때는 조금 감소세입니다. 4월에 이제 사망자 수가 28,785명 소폭 증가했는데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가가 8,068명 감소하면서 66개월째 인구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출생률이 많이 늘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여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네. 관념은 제가 볼 때 그렇게 건강한 시각이 아닙니다. 그건 본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지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혼인도 사실 마찬가지로 요즘 비혼도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나 국가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왜 이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지?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하고 이 부분을 사실 개선해 나가야지. 이거 뭐 이 통계 수치 들먹거리면서 뭐 그 여성들도 아이를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에 있어서의 자결권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과 그리고 각 개인의 판단력을 국가가 믿어야 하고 미흡한 점을 좀 고칠 노력을 해야지 좀 시각을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오늘 또 사자성어도 하나 배우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마을 가고시마의